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기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제 마우스피스 부분을 이제 세팅하고 이제 어떻게 연습하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자세까지 해서 악기를 부는 방법까지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악기를 일단 놔두고요. 저 마우스피스하고 리드하고 리가츠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팅을 안 해보신 분은 여기 앞에 나오세요. 앞에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세팅을 보시면서 해야지 가까이 오셔서 보시면서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요. 자, 리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드가 있고 마우스피스, 그 다음에 리가츠. 요거를 일단 분해를 해볼게요. 좀 분리를 하세요. 분리를 하시면요. 자,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마우스피스, 그 다음에 리가츠 있는데, 내가 쓰는 마우스피스, 그 다음에 리드, 이게 브랜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쓰는 호수가 다 달라. 그래서 이제 마우스피스가 몇 호인지 이게 호수가 있어요. 보통 4호, 야마하 기준에서는 이제 그게 야마하 4호고요. 4호, 5호, 6호, 7호, 8호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니까는 보통 많이 쓰는 호수가 6호, 7호를 많이 써요. 4호부터 시작하니까 4호라면은 호흡이 적게 들어가는 피스예요. 그래서 조금 호수가 이제 커질수록 호흡이 많이 들어가는 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6호, 7호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또 세팅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뭐 얇으니까 약하니까 안 좋다 뭐 이렇게는 얘기는 못해요. 다만 이제 그게 리드하고의 어떤 궁합을 잘 맞춰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도 지금 기존의 회원분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마우스피스가 일단 내가 한번 그 피스에 길들여졌으면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바꾸려면 굉장히 본인이 몇 개월을 굉장히 연습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의지로 바꾸지 않으면은 못 바꿔요. 세팅을 못 바꿔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당한 오프닝의 어떤 피스를 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얇은 피스를 제일 낮은 피스로 낮은 피스와 얇은 리드로 습관이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꾸기 어려워요. 근데 적당한 오프닝이 되어 있는 피스를 선택을 하고 적당한 리드를 선택을 해서 하시면은 거의 웬만하면 적응을 다 해서 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팅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드도 호수가 있어요. 보통 2호 반, 3호 반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갈수록 두꺼워져요. 리드가 두꺼워지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2호 반, 3호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그것도 브랜드마다 이 케인의 성질이 다 달라요. 케인의 성질이 달라서 이걸 가급적이면 내가 어떤 리드를 썼는지를 제가 알고 계시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아야지 나중에 내가 이 리드를 써봤으니까 이 리더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또 다른 리더도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성향이 좀 다르구나. 그러면 나하고 궁합이 맞는 세팅이 이게 좀 내하고 맞구나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이 내가 뭘 쓰는지 몰라요. 모르면 안 돼요. 피스도 종류가 많고 리드도 종류가 많아요. 브랜드가 많아요. 근데 내가 뭘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쓴다? 그거는 안 좋아요. 아셔야지만이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팅이 기본 마우스피스에 보통 2호 반을 보통 써요. 2호 반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표기가
여러 가지 스타일로 표기를 해요. 호수로도 표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영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세팅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걸 쓰는지를 아셔야지 다음에 개선점을 내가 이렇게 코칭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모르면은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못 해드려요. 지금 아까 6호 7호를 주로 쓴다 했는데 네네. 첨상 이거 여기 4호입니다. 야마. 4호인데 네네. 근데 왜 그 처음부터 4호를 주죠? 세팅이 기본적으로 야마가 세팅이 그렇습니다. 4. 네네. 6호 7호를 쓴다 그러대요. 번들 피스는 어떤 브랜드든 초보자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피스가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6호 7호를 많이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나중에 이야기고. 악기 자체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건 회사에서 초시인자들이 그냥 적은 호흡으로도 소리 낼 수 있는 피스로 세팅이 돼요. 비싼 셀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걸 쓰다가 다음에 바꾸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를 좀 올려서 적당한 브랜드로 이렇게 바꾸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사야 됩니다. 아니요, 그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지금 보니까 셀마가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요. 셀마 돼 있는데 네. 이건 야마하기인데 아니 셀마 거 좋은 거 돼 있는데 야마 걸 바꿀 이유가 없고요. 아니 그래 나 스님 하시는 게 네. 우리가 이거 살짝에 4호가 들어 있는데 하시는 막 6호 7호를 주로 써야 된다 하더니 그러니까 그 셀마가 6호나 7호 될 겁니다. 여기에 예. 그래서 바꾸시라고 해서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표시가 없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없는 거는 또 표시가 그거는 이게 봐야 되겠죠. 이게 내경이 이게 바람이 들어가는 이게 벌어지는 이제 호흡이 들어가는 그거를 봐야죠. 시간에 표시가 없는데요. 네? 베드로는 표시가 없으시죠. 셀마에는 영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셀마 좋은 거니까 그거 쓰시면 돼요. 네. 저도 셀마를.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세팅되어 있는 어떤 브랜드든 고급 브랜드든 저가 브랜드든 가장 초심자들이 불기 쉬운 호흡의 양으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마우스 피스가 그냥 오프닝이 적은 피스로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뭐 스님에 따라 다 달라요. 그냥 그대로 쓰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적당한 브랜드의 어떤 피스를 바꾸시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원론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세팅을 낮은 거에서 익숙해져 있으면 높은 걸로는 갈 수가 없어요. 네. 거기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5호 되어 있는데, 그거는 5호입니다. 여사님 쓰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쓰시는 걸 아셔야 리드하고 궁합을 맞춰요. 그리고 내가 부는 호흡량하고 그걸 이제 세팅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악기를 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호흡이 많이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바꾸기가 힘든다는 얘기예요. 네, 나중에는. 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오프닝이 되어 있는 피스로 해줘야지만이 어떤 걸 바꿔도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어요. 컨트롤 할 수 있는데 낮은 걸 하면은 나중에 바꾸기 어려워요. 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음색에 따라서 음색이 틀립니다. 네, 마우스피스는 음색을 좌우해요. 소리의 색깔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악기는 내가 마음에 드는 음색의 피스는 만약에 내가 그 악기를 바꾸고자 했을 때는 이 마우스피스는 안 팔죠. 악기는 팔아도 악기는 버려도 마우스피스는 안 버립니다. 내 입에 맞는 거는 다른 걸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내 입에 맞으면 그 다음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팅이 중요하다는 거고, 적당한 오프닝이 되었을 때 어떤 피스로 바꾸든 음색을 내가 원하는 음색으로 맞는 피스를 찾아갈 수가 있는데 호흡이 적은 피스는 찾아가기 힘들어요. 일단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세팅에 대한 부분을
할게요. 자, 마우스피스를 잡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가츠를 끼워요. 리가츠는 항상 이렇게 세팅하는 걸 보면서 이 조임새가, 리가츠 조임새가 오른손으로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가츠가 리드 세팅하는 요 바닥면에 있든지 아니면 등 쪽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 리가츠는 세팅하는 걸 보면서 오른손으로 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조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이렇게 되는 피스는 없습니다. 세팅하는 걸 보면서 오른손으로 조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임새가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없이, 예, 그거는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요. 자, 리가츠 얘는 아까도 말씀드린 얘는 거꾸로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셀마 같은 경우는 이게 외잡이 한 개짜리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앞쪽은 내경이 좁고 뒤쪽은 내경이 좀 넓잖아요. 그래서 얘는 셀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셀마 메드 인 프랑스라는 로고가 되어져 있어요. 바닥면 이렇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이제 얘는 이렇게 와야 돼요. 얘가 이렇게 조임새가 이렇게 오면은 안 맞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반대로 조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여야 되는데, 아까 방금처럼 하셨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얘는 좁은 쪽이고 얘는 넓은 쪽이에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안 맞아요. 이게 떠잖아요. 네, 얘는 그러니까 외잡인데 한 개짜리인데 이제 이렇게 돼요. 위에 쪽에 있지만 오른손은 좁고, 예. 그리고 이게 얇은 쪽이 이렇게 좁으면은 소리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겠죠. 이게 얇은 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넓은 쪽이 이렇게 요 정도의 폭에서, 예, 이렇게 그것도 반대로 줘. 그렇게 되면은 항상 얘는 요렇게, 그렇죠? 리드 세팅하는 거 보면서 오른손으로 줘야 된다. 요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뒤집어 놓고 뭐 좋으면서, 예, 변화가 나면 안 되고. 여기 패치를 안 붙이셨네요. 패치를 붙이셔야 치아가 안 상하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걸 중앙에 놔야 되는 네, 중앙에 센터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드 조아주는 이 부분이 센터에 정확하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아주는 부분이 이게 센터에 정확하게 와야 되는데, 리드 센터에 정확하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한쪽으로 돌아간다든지 뭐 이렇게 돌아온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여주는 부분이 정확하게 센터에 가운데 와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약간 뺀 상태에서 리드를 뒤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요렇게 집어넣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요렇게 집어넣으면 리드 끝이 상할 우려가 있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래서 뒤로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집어넣으면은 끝이 상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끼워져 있는 상태면 넣기 그렇잖아요. 이걸 약간 빼주고,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 이렇게 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리드를 넣으려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 주고 들어갈 수 있게끔. 리드 세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우 대칭이라든지 앞뒤의 어떤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세팅이 되었을 때 소리 컨트롤도 좋습니다. 음색도 그렇고 진동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제 보통 이제 왼손에 엄지와 집게를 가지고 좌우 대칭을 맞춰줍니다. 이 엄지와 집게로 해서 이제 양옆을 잡고 좌우 대칭을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겠죠. 간격이 이렇게 맞아져야 되니까. 그리고 오른손 엄지는 리더의 앞부분이 이제 튀어나와 있는지,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좌우 대칭 맞추고, 그 다음 그렇게 어느 정도 맞았다 싶으면, 이렇게 좌우와 앞뒤가 대칭이 맞았다 싶으면은 리가초를 당깁니다. 뒤로 이렇게 쭉 당겨요.
당기면은 마우스피스마다 이게 이제 니가츠의 깊이를 체크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셀마나 야마하나 이런 게 보면 바디에 여기에 홈이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져 있습니다. 라인이 이렇게 바디 피스 자체에 라인이 파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반도리도 그렇고, 예, 그렇죠? 야마도 그렇고, 보면은 여기에 피스에 보면 이렇게 라인이 꺼져 있죠. 라인이 꺼져 있는 그 깊이까지 니가츠를 이제 당겨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쭉 당겨 가지고 라인이 보이게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십니다. 끝이 이렇게 보았을 때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끝이 조금 보여야 네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좌우 대칭 맞추고 끝에를 맞추고 난 다음에 마우스피스 이제 이거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이 표시 안 돼 있는 피스도 있습니다. 예. 피스는 리드 케인이 이렇게 깎여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케인이 깎여져 있는 부분이 보이게 케인 껍질이 보일 정도로 깊이로 넣어주면 됩니다. 너무 깊이 넣지 마시고요. 예, 얘는 뭐 이 정도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깊이만 안 되고 이 정도. 케인이 깎여져 있는 이 부분이 이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걔는 어차피 그 표시난 대로 그 깊이대로 여기 라인 정도 해주고, 라인이 표시가 되어 있는 피스들은 그 라인의 끝에 맞추시면 되고요. 표시 안 되어 있는 거는 리드가 커팅되어 있는 껍질이 커팅되어 있는 그 부분이 보일 수 있게 그 지점으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이게 비쌉니까? 이게 비쌉니까? 비슷합니다. 한 10몇만 원씩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여자끼라 하는 여자 건 아니고요. 남녀가 필요 없는데 부시기가 여사님 부시기가 딱 적당한 피스라고 보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리가츠도 깊이를 너무 안으로 넣느냐 바깥으로 넣는 빠져나와 있느냐에 따라 소리가 틀립니다. 음색이 차이가 나고 음정도 차이가 나요. 그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우스피스 만든 회사에서 그 라인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진동을 구출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드 끝을 방금도 말씀을 했지만 마우스피스를 리드 끝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끝은 리드를 살짝 눌렀을 때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볼펜 0.5mm 만큼 이렇게 살짝 까맣게 보이게 피스가 조금 보이는 뒤로 뒤집어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눌러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처럼 이 정도. 예, 좋아요. 잘 보이게. 그러면 뒤로 뒤집어서 보면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뒤집으면 각도에 따라 뭐 이거는 달라지니까 그거는 편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살짝 눌러서 머리카락 굵기 정도 0.5mm 정도의 약간 굵기가 이렇게 라인이 보이게 그 정도 세팅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조이는 거. 예, 조여야 되잖아요. 이걸 너무 꽉 조으면요 소리가 경직돼요. 예, 리드의 진동이 죽어요. 그리고 과하게 막, 그래서 이제 셀마가 리가츠가 안 좋다는 얘기를 자꾸 나와요. 옛날에는 셀마도 이게, 지금은 이제 리가츠 좋아주는 게 이제 얇게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두 개로 이렇게 야마 여기 이러는 것처럼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되어서 있던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셀마사에서 뭐 돈을 아끼려고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두 개짜리를 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예, 돈을 아끼려고? 아니겠죠. 뭔가 기술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셀마 거는 이거는 거의 한 몇 개월 쓰면 거의 얘가 늘어나 가지고 못 써요. 초심자들 무조건 꽉 쪼으니까 안 흔들려야 되니까 쪼아 가지고 얘는 결국에는 셀마에는 안 맞아요. 다른 피스에는 맞춰서 쓰든지. 그래서 너무 과하게 쪼아주면 리드의 진동이 죽어요. 딱딱해져요. 경직돼요.
그래서 적당히 좋아요. 너무 느슨해지면 너무 진폭이 커지겠죠. 네, 너무 느슨하게 좋아줘도 안 되고요. 적당한 수위를 좋아줘야 돼요. 과하지 않게. 이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적당히 해서 좋아주시고요. 적당히 좋아주십니다. 피지가 이 가죽핀 그거 아닙니까? 고무. 고무가? 네, 네. 고무가 있습니까? 네, 이런 고무. 네. 구입하셨을 때 세팅이 되어 있을 건데, 예, 까만 게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네. 그 연주를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이 니가초가 풀리던데. 네? 니가초 풀려. 그거는 진동이 너무 해가지고. 진동해서 그러면 연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죠. 다시 한번 써야 됩니까? 다시 해야죠. 근데 하시다 보면은 이제 세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죠. 지금은 제가 이제 피스물만 가지고 피스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피스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난데 4개 견착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끼우면서 이게 흔들려 가지고 세팅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피스로만 얘기했지만 나중에 세팅을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세팅을 하실 때는 미리 세팅하지 마시고요. 미리 세팅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4개에다가 먼저 견착을 4개에다가 먼저 끼워요. 끼우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렉이 잘 휘어서 수리가 많이 와요. 이게 얘가 휘어져서 옥타브 키를 누르면 얘가 휘어져 가지고 얘가 악기는 동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충격에 약해요. 인위적인 힘에 약해요. 조금 힘을 주면 얘는 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수리 때문에 많이 와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마우스피스 꽂을 때 적당히 콜크 발라주셔야 돼요. 콜크 그리스 발라주시고 거기에 또 간혹 콜크 그리스 대신 립글루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세린이나 립글루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왜? 거기에 유분이 많아요. 기름기가 많아요. 기름기가 협착이 돼가지고 흡수가 돼가지고요. 콜크가 빨리 떨어져요. 얘가 안에 기름기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콜크 그리스는 정품의 그리스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거 쓰셔가지고 콜크가 떨어져가지고 수리 또 오시는 분들 많아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면 돈 버리고 좋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팁으로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스를 정품 그리스를 쓰시는 게 좋아요. 유분이 많으면은 이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팅을 할 때 피스를 꽂을 때 얘를 만져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얘가 휘어져서 수리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아마 색스폰을 하시다 보면 얘가 휘어져가지고 옥타브 소리가 자꾸 낮은 소리가 안 나고 높은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뭐 수리 오는 경우가 이상해서 오는 얘가 휘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피스를 끼울 때 어쩔 수 없이 힘을 줘야 되잖아요.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관 부분이 손바닥이 이렇게 왼손에 받쳐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관을 잡아요. 관을 키를 잡지 말고 이 키를 잡지 말고 손바닥으로 밀고 이렇게 해서 밀면서 손바닥에 대고 밀면서 이렇게 집어요. 네.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네, 집어 넣고 그 다음에 각도를 봐요. 각도를 보고 얘가 좀 삐뚤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불 수 있는 각도로 이렇게 피스를 이렇게 맞춰요. 이런 상태에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리드를 세팅을 부실 때 미리 여기 세팅하고 끼우려고 하시면은 끼우다 보면 미끄러져요. 지금은 미리 세팅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은 꽂아졌는데 이제 부실 때는 얘부터 먼저 꽂아요. 4개 꽂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불 때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하면은 끼우면서 뭔가를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는 안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은
이거 있는 것 같은 가격가에. 예, 브리스 발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요 꽂는 깊이가 또 중요해요. 예. 마우스피스를 꽂는 깊이, 꽂는 깊이가 보통 이 콜코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길이가 이게 한 3.6mm입니다. 3.6cm? 예. 3.6cm에서 4cm 정도의 길이입니다. 여기가. 요 깊이에 따라 요걸 이게 관의 길이에 따라 음의 음의 높낮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관이 길면은 음이 낮습니다. 관이 짧아지면, 그러니까 마우스피스를 적게 꽂으면 음이 낮아요. 좀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음이 높아져요. 그게 한 센치당 봤을 때 한 반음 정도가 차이 나요. 센치당 반음 정도가, 우리가 그게 엄정적으로 한 1.5cm 정도 되면 아마 반음 정도가 차이가 날 거예요. 예, 거의 반음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깊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음이 달라요. 그걸 이제 튜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튜닝을 한다라고 그러죠. 튜닝을 해서 음의 높이를 맞춰야 되겠죠. 예, 그래서 튜닝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콜코에 보통 통상적으로 콜코가 일반적으로 되었을 때 3.6에서 4mm 정도 되었을 때 깊이가 3분의 2 정도는 들어가야지 튜닝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등분의 2 정도가 들어가야지만 이 튜닝이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리드의 세팅이라든지 피스의 세팅, 그 다음에 이제 부는 압력의 세팅, 여기에 따라 음의 높이가 또 달라요. 음의 음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깊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꽂아가지고 불면은 절대로 안 돼요. 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튜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튜닝하는 부분도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요 깊이를 그래서 꽂았을 때 3분의 2 깊이 정도로 꽂으면은 거의 음정이 맞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낮거나 사람에 따라 이렇게 낮거나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앙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음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리드가 어떤 리드를 쓰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피스를 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건 정밀하게 하는 거는 튜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 세팅을 미리 피스 반대를, 리드 부분이 밑으로 아래쪽으로, 여기 있는 부분이 등 쪽이고,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이 리드 쪽,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이 리드 쪽으로, 그렇죠. 요렇게 돼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앙구시어를 이제 두 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초보 되신 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요걸 이제 물어가지고 이제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이제 무는 연습을 안 했잖아요. 이제 앙구시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물어서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소리는 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소리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초심 되신 분들 오시면은 반드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소리부터 내시려고 하면은 절대로 앙부시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냥 복식호흡하고 앙부시어가 제대로 만들고 호흡법을 익혀야 되니까 소리부터 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요 세팅된 상태에서, 렉하고 세팅된 상태에서 호흡법부터 연습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법을 할 때 이 윗니가 보통 깊이가 1에서 1.5cm라고 얘기를 해요. 1에서 1.5cm로 윗니가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는 나중에 부시다 보면은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요. 사람의 본인의 호흡 능력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그 깊이 정도에서 윗니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고정입니다. 고정된 상태, 윗니에 고정된 상태는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 때마다 많이 물었다가 적게 물었다가 좌우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되면 음정이 달라지고 음색이 달라져요.
고정이, 윗니는 지그시 고정이 돼야 돼. 고정된 그 상태에서 아래 입술이 이렇게 올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라인이 잘 나오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호흡을 아래턱을 벌려서 저는 이제 호흡을 하게. 옆으로 하시는 분 있고 뭐 아래턱을 벌려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래턱을 움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턱을 움직여야 될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래턱을 벌려서 하품하듯이, 그리고 다물어서 배에 힘을 주고 투라는 텅인과 함께 바람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소리 내는 게 아니고요. 힘을 주게 되면 소리가 나요. 힘을 주지 마세요. 힘을 안 주고 이게 안구시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자기를 켰을 때 아까 얘기했죠. 8초 이상. 그렇죠? 배가 나오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안구시어가 잘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8초 이상 이렇게 호흡이 되게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당하게 이 긴장도를 유지를 못 하는데 소리 내는데 집중을 해버리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 상태에서 뭐 일단 잘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아랫입술이 말씀을 드렸지만 살짝 긴장도를 주면은 이 호흡이 들어가는 그 깊이가 3분의 2 정도가 3분의 1 정도 한 3분의 2 정도가 이게 3분의 1 정도가 이게 줄어들 거예요. 살짝 줄어들면 리드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턱이 살짝 긴장도를 주면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견고하게 이렇게 균형도 맞아지고 만들어지면서 뭐냐 소리가 빵 이렇게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트로놈이나 튜너 같은 거 보면은 켜면은 튜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여기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게 피치가 44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피치가 44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메트로놈 하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튜너로 하면은 피아노 음료로 하면 솔샵이 나와요. G샵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데 일단 음정은 떠나서요. 바늘이 일정 높이로 이렇게 해서 바늘이 튜너가 좌우 요동이 안 치게. 그래서 불러줄까? 이게 요동이 치나요? 저는 안 보이니까. 어때요? 안 보이나요? 잘? 네. 이게 바늘이 유지가 돼. 그건 뭐냐면 소리가 일정한 음높이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데 호흡이 불안정하거나 안구시호가 불안정하면 음이 막 떨리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음높이의 호흡과 압력을 유지해주고 안구시호가 만들어져서 소리를 나게. 그래서 튜너 어플이 있죠. 어플이 있거나 뭐 이런 튜너나 메트로놈을 뭐 구입을 하셔가지고 하든지 플레이스토어에 가가지고 튜너나 메트로놈을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튜너를 켜놓고 일정하게 바늘이 그렇죠. 음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앙부시어가 유지가 되게 그렇게 연습을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주위에 초심자들 오시면 그렇게 트레이닝 시켜주세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그냥 작곡 대충 이렇게 부르면 소리가 나 이러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장담하건데요. 태생이 달라져요. 어떤 태생이 악기의 소리의 태생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주법을 구사를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기초를 하느냐에 따라 소리의 톤이 달라요. 태생이 달라요. 말씀드렸죠. 불안한 소리가 나면 이렇게 소리를 낸다.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소리를 내실 수 있으면 악기로 부르면 얼마나 좋은 소리가 나겠어요. 그러면 악기로 만약에 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이 되겠죠. 이게 이제 조임새입니다. 렉 조임새. 이게 살 끼워서 이렇게 내가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꽂는 겁니다. 꽂고 조임새도 요것도 과도하게 조우지 마세요. 이거 과도하게 조우면은 얘가 망가져요. 불러져요. 렉 꽉 조우지 말고요. 잠기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약간 3분의 1바퀴 정도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과도하게 주어가지고 불러져가지고 교체하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다. 소리가 견고하게 내가 소리를 내는 사람 같으면 내겠죠. 근데 소리를 내가 그냥 대충 분다. 뭐 이런 소리를 내겠죠. 그래서 태생이 달라져요. 태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소리로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음악을 전달을 하잖아요. 좋은 소리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지. 테크닉적으로 막 뭐 빨리 내가 노래 한 곡 더 한다 잘한다 뭐 노래 한 곡 덜 잘한다 뭐 더 빨리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소리로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목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 한번 착용하시고요. 목걸이 착용하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실기적으로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버가 되네요. 그 갈대 순정 드린 거 한번 공부를 좀 한번 해보세요. 키를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악기를 잡아볼게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세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팅과 함께 자세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악기를 잡으시고요. 이 자세에 따라 또 소리도 당연히 달라져요. 당연히. 자세가 불안정하거나 자세가 뭔가 엉거주춤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제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막에 또 뽑으시고요. 아까 여기 목걸이가 좋은 목걸이가 아까 여기 있던데 그것도 좋은 바지 쪽에 여기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를 끼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렉을 꽂으세요. 두 분 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보니까 죄송한데 예, 설명이 안 돼서 자, 일단은 이게 목고리는 고리를 이렇게 잘 여기에 고리에다가 잘 넣어 주시고요. 자, 제 자세에서 봤을 때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섰거나 앉았거나 이제 자세는 다를 건데 섰을 때 일단 어깨 넓이로 발 벌린 상태에서요. 중요한 거는 몸에 어떤 힘이 릴렉스가 잘 돼야 돼요. 몸에 힘을 빼시고요. 힘이 들어갈 건 배하고 여기입니다. 근육. 나머지는 릴렉스하게. 힘을 줄 이유가 없어요. 뭐냐면은 핑거링 하는데 막 힘을 꽉 줄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오른손 엄지가 이걸 악기를 떠받칠 이유도 없어요. 물론 살짝 밀어주는 역할은 하겠죠. 그래서 힘을 릴렉스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팔에도 힘도 빼주고요. 릴렉스한 상태에서 턱은 빼지 마시고요. 내가 마우스피스를 맞이하지 마시고요. 얘가 내 입으로 오게끔 해줘야 돼요. 내가 맞이하지 말고요. 미리 나가지 마셔요. 그래서 턱을 당겨줘야 되고요. 당겨주라는 얘기는 호흡이 그대로 잘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빼면은 그만큼 목이 꺾여요. 그래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손 엄지가 손이 자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개 보세요. 여사님 자개 부분이 있어요. 자개 부분이 있는데 왼손 같은 경우는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오목 들어가 있죠. 튀어나와 있는 왼 위에 거는 놔두고요. 그 다음부터 작은 건 놔두고 큰 것만 3개만 그 다음에 오른손도 여기 3개, 오른손도 여기 3개, 집게 3개 손가락을 만들고 자, 그래서 충분히 릴렉스 된 상태에서 악기가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악기를 잡았을 때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어깨 넓이를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 팔을 올려요. 가슴 위로 이제 왼손은 올라오겠죠. 가슴 쪽으로 올라오겠죠. 이 정도. 그다음에 오른손은 배꼽 정도로 올라오겠죠. 배꼽 정도로. 이렇게 든 상태에서 모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든 상태에서 이렇게 모으면 돼요. 그래서 아듬는 거죠. 이렇게 아듬는 식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악기가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팔이 붙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벨이 정면으로 이렇게 소리가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간 왼쪽으로 좌측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른손 엄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떠받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냥 엄지가 걸리질 수 있게끔 그냥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지 엄지손가락으로 얘를 힘을 받치는 역할이 아니에요. 절대로 얘를 힘으로 받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엄지손가락은 미는 역할이에요. 밀어서 나머지 손가락들이 핑거링이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오른손 엄지를 앞으로 밀면 마우스피스가 내 입으로 오겠죠? 앞으로 밀면. 그렇죠? 내가 얘를 잡아 가지 마시고요. 맞이하지 마시고 그냥 밀면은 피스가 내 입으로 와요. 오는데 이 스트랩으로 높이가 다르겠죠? 그래서 낮으면은 목걸이를 올리고요. 높으면은 얘를 낮추면 되겠죠? 그래서 목걸이가 그냥 입을 벌리고 나는 입을 벌려서 그냥 내 입에 오는 그 위치에 스트랩으로 높이를 맞춰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 밭들어총 하듯이, 이렇게 거총하듯이, 밭들어총 이렇게 밀어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손가락을 뗐을 때, 엄지손가락들은 앞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리에 이렇게 고정을 해요. 이 상태에서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연주를 한다.
그러면 움직인다. 그러면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소리를 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액션을 취해도 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행군을 하고 행진을 하면서 연주가 가능한 게 그런 거예요. 고정이 잘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내 몸이 움직이듯이 얘도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소리 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롱톤. 그래서 해서 튜너 갖다 놓고 소리를 길게 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잡는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자세를 통해서 과정을 보고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연습을. 자, 이제 정상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시겠죠? 학원 안 온다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그렇게 자세까지 하도록 하고 개인별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